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모두가 아는 회사입니다. 라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 농심 3부작에서 다뤘으므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196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63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을 출시하고 면류, 스낵류 이런 제품을 생산해왔고 75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최근의 주요 연력을 살펴본다면은 다소 해외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로는 삼양내추럴스가 33%로 회사를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아예 따로 다룰 겁니다. 자, 간단하게 계열 회사들 보면은 종속기업으로 수프, 판지, 운송 이런 것들 하는 회사들하고 판매법인을 갖고 있고요. 호면당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몇 번 가보기도 했던 면요리집도 얘네가 합니다. 이런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합해도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삼양식품의 본업, 개별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호면당 수혜주를 따로 찾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관계 공동기업으로 베이커 탱커 터미널, 삼양 목장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역시나 소닉에서는 의미가 없지만은 18년도에 대관령 삼양 목장이 있다는 이유로 평창올림픽 테마주로 엮였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현장에 가봤었죠. 이게 혹시나 유의미할까 해가지고 가봤더니 볼 거는 없지만은 뭐 양이랑 타조 이런 것들도 있고 아래 오면은 라면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게 추억일 뿐이죠. 자, 라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으니까 과거 농심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양이 6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을 만들어가지고 라면은 제2의 쌀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홍보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투서가 날라와서 우지파동으로 이미지가 훼손됐었고 공업라면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면서 쇠락하게 됐었죠. 우지가 사실 더 맛있었다 했던 얘기들이죠. 그 사건 이후로 국내 시장 기준으로는 애초에 삼양은 88%였는데 계속해서 MS를 빼앗겼고 그 자리를 농심이 차지해서 이제 1인자가 되었고요. 삼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한 10% 정도로 국내에서는 3위권 업체가 된 거죠. 자, 단연간의 삼양의 실적을 보면은 사실 15년도까지는 이제 근근히 먹고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70억에서 잘나면 100억이었는데 15년도 하반기부터 이 회사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고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되면서 이익도 같이 증가를 해서 이제는 당시 대비 15배 가량 증가하게 되었고 체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아무도 무시하지 않겠죠.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 시가총액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던 시점이었고 지금은 한동안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 외에는 이렇게 접근할 게 없었습니다만은 회사가 아무래도 성장과 실적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최근 재무제표 보면은 과거보다는 이제 현금을 좀 쌓아놓기는 했는데요.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넉넉치는 않은 상황으로 봐야 될 겁니다. 3분기 기준으로 현금보다 이자 발생 부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유형자산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최근에 또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750억가량을 조달했어요. 원래 이게 또 500억 정도 조달하려다가 더 늘려가지고 금리 2.8%로 좋은 조건 언더 발행했습니다. 이걸로 공장을 더 투자하고 성장을 하겠다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안정성 측면보다는 이익 창출력과 성장에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회사는 무엇을 파는가? 라면, 짱구, 삿도밥, 뽀빠이 같은 스낵, 불닭 소스, 우유 이런 것들을 팝니다. 하지만 거의 90%에 달하는 비중은 라면이죠. 그러니까 라면 회사다. 라면 내 비중으로는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닭과 이 삼양라면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삼양의 이미지는 80% 불닭입니다. 그래도 기타도 조금씩은 이렇게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공시상으로 제품, 상품,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엄청 이게 길게 표기가 돼 있고 단연간에 걸쳐서 공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질적으로 여기에서도 제일 규모가 큰 것은 이제 제품 쪽 면류입니다. 외가 다죠 사실. 그리고 내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수출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게 포인트죠.
19년도만 하더라도 전체가 이제 수출 반, 내수 반이었는데 20년부터는 완전히 이제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시작점으로 생각되는 15년도부터 보시면은 이 증가하는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뭐 농심과 오뚜기를 보겠습니다. 라면만 따로 부문을 바르지는 않았지만은 이 회사들의 전체 매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내수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우리가 라면 막 2개씩 먹지 않나 하는 이 Q는 증가하기가 어렵겠죠. 내수는 뭐 이렇게 성장을 조금씩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단연간 정체였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비중이 좀 적고 그냥 전형적인 내수업체의 모습이죠. 코로나로 뭔가 식자재류 기업들의 수혜가 있었던 걸로 보였던 20년도에만 같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프로 본다면 더 직관적일 텐데 오른편 삼양이 좀 더 가파른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점으로부터 단연간의 주가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삼양이가 이렇게 300~400% 오를 동안에 나머지 둘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죠. 자, 그래서 K푸드의 대표주자 라면이 이렇게 수출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동사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전에 코로나 때 이게 뛰었다가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미 레벨업이 한번 돼가지고 다시 고점을 벗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제 이렇게 갔던 건가 생각이 되겠죠. 뭐가 수출이 잘 됐냐? 아까 해외에 80%의 비중을 차지하던 제품이 바로 불닭볶음면이죠. 이 불닭 챌린지가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미 오랜 기간 유행을 했었고, 외국인 애들 국뽕 코인 탈라면은 아직도 필수 코스 중에 하나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제품이 존재합니다. 해외에서 어떤 국가가 이걸 많이 사는가를 보면은 짜잘짜잘한 국가까지 다 합하면 85개 국가로 나간다고 하는데 1위는 역시나 가깝고 시장이 큰 나라 중국입니다. 이 따거 형님들이 팍팍팍 늘어나죠. 그 비중이 거의 25%에 달하게 되었고요. 코쟁이들도 먹는데 아시아 쪽이 그 다음으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합니다. 자, 안 그래도 구글 검색 트렌드를 해보면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게 순위권에서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 쪽이긴 하거든요. 이쪽을 나가고 싶으면은 아무래도 할랄 제품 인증이 돼야 되는데 이슬람 국가들이 많고, 이슬람 애들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를 안 먹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각국의 할랄 인증을 받아서 이게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렇게 호응이 좀 나오는 것도 그 이미지가 아무래도 닭이라서 가능했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이게 닭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엄청 매운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멕시코에서 최근에 이걸로 걸고 넘어진 게 있었죠. 야, 니네 닭고기 하면 돼 있지 않네. 이거 소비자 기만이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회수를 하고 포장을 바꿔가지고 다시 내겠다고는 하고 있고, 매출액도 10억으로 아주 미미해서 영향은 없겠습니다만은 향후 다른 국가들에서 이런 걸로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약간의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출은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파트너 유베이에서 전년 대비 2배가량 주문량을 늘렸다고 하죠. 여기가 중국 총판인데 알아서 이런 데 깔게 해준다는 거죠. 2배를 늘렸으니까 22년도는 매출액이 3천억인가 싶은 설레발도 있습니다. 또한 신기하게도 중국의 위챗 지수에서도 삼양의 키워드 검색이 최근에 갑자기 터진 모습을 보니 불닭이 좀 뭔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까 750억 회사채 조달까지 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수출을 대응하기 위해서 밀양 신공장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이미 많은 캐펙스를 단연간 투자를 하고 있고요. 20년부터 투자를 시작한 밀양 공장 22년 늦어도 4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여가지고 최대 5개에서 7개까지 라면을 생산할 수 있다. 근데 대량 개당 1,000원씩 잡아도 5~6천억이죠. 자, 완공 전까지는 아무래도 교대로 가동을 하겠죠. 지금 하반기 주문 생산이 최대 캐파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직원들은 초과 근무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 히트쳤던 오징어 게임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삼양라면을 먹었었다는 거죠. 자, 농심이 기생충을 통해서 짜파구리를 밀었었다면은 오징어 게임에서는 삼양라면이 있었으니 앞으로 한국 드라마들이 더 히트를 치게 되면서 제품들이
거기서 스리슬쩍 노출될 때마다 조금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최근에 미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척해보려는 노력을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삼양식품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짚어봤습니다. 다만 좀 더 투자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세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